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조심조심 운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잔뜩 날아왔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요즘 실제로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제 이웃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도 하루 동안 운전을 평소처럼 하셨을 뿐인데 일주일 후 집에 도착한 건 과태료 고지서 6장이었습니다. 총액은 28만 원.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분께는 한 달 생계비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더 놀라운 건 김 어르신은 자신이 무엇을 위반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앞에 경찰도 없었고 내비게이션에도 경고 표시가 없었는데 말이죠. 사실 이런 일이 요즘 우리 또래 분들에게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무사고였는데 갑자기 이게 뭔가 하시면서 가족들한테 핀잔까지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분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핸드폰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자주 확인하지도 않고 복잡한 교통 앱도 잘 안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뀐 규정을 모르고 지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67세 박씨 할머니는 내가 뭐 스피드강도 아니고 신호도 잘 지키고 주차도 꼼꼼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생긴 규정들 때문이었어요. 요즘은 정말 곳곳에 카메라가 숨어 있습니다. 예전엔 눈에 보이는 곳에 경찰관이 서 계시거나 뻔히 보이는 단속 카메라만 조심하면 됐는데 이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9월부터는 교통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위반이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문제는 이런 정보가 우리한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금방 찾아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얼마 전에 만난 70세 이모님은 요즘 운전하기가 무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조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언제 또 과태료가 날아올지 불안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운전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병원 갈 때도 필요하고 장 보러 갈 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시잖아요. 대중교통으로는 불편한 곳도 많고 특히 시골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벨 모양 알림 버튼까지 눌러두시면 앞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교통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댓글에는 안전운전 정보 감사해요 라고 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글도 달아드릴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사실 이런 교통 관련 정보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큰 손해를 보게 돼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우니까 더욱 그렇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 바뀐 규정들, 그리고 새로운 단속 방식들은 미리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를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게 바로 끼어들기 위반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과태료로 이어져요. 특히 고속도로 진입로나 합류 구간에서 말이에요. 또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것도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모르고 지나다가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억울한 게 주차 관련 규정이에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곳에 주차했는데 갑자기 단속 구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 앞이나 상가 주변이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여기 주차했는데 갑자기 왜 안 된다고 하나?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스트레스예요. 젊은 사람들처럼 핸드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복잡한 앱들도 사용하기 불편하고요. 그러다 보니 모르고 지나다가
과태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댓글로 나도 억울한 과태료 받은 적 있어요 라고 써주시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어느 지역에서 어떤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런 모든 변화들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것들이 새로 생겼는지, 어디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까지 말이에요. 더불어 과태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억울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과태료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먼저 차선 변경 얘기부터 해보죠. 점선이니까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73세 택시기사 출신 박모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손자를 응급실에 데려가던 급한 상황이었어요. 점선 구간에서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꿨는데 며칠 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유는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라더라고요.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점선이라도 뒷차가 조금이라도 속도를 줄였다면 위반으로 본다는 겁니다. 벌금은 3만 원에서 4만 원, 벌점은 무려 10점이에요. 4번만 적발돼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니까 정말 무섭죠. 그래서 나온 새로운 생존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3초 규칙이에요. 깜빡이를 켠 후 하나, 둘, 셋을 세면서 뒷차와 간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참고 기다리셔야 해요. 벌점 10점은 정말 너무 무겁거든요. 예전처럼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쓱 끼어들면 안 돼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합류 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적발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급하더라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기다리다간 언제 들어가나 하시는데 요즘은 정말 참을성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65세 김모 씨는 평생 운전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운전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서로 양보하면서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는데 이제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니까요. 다음으로 유턴 얘기해 볼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하세요.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교회 가던 길 앞차가 유턴을 늦게 하자 옆으로 빠져 먼저 돌았을 뿐인데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날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새 규칙에 따르면 앞차가 완전히 유턴을 마칠 때까지 절대 옆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안전해 보여도 도로폭이 넓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참 답답하긴 하지만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유턴할 때는 순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하고요. 급하게 핸들을 꺾지 말고 넓게 돌며 천천히 회전하세요. 그리고 표지판이 작고 높아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요즘은 표지판도 예전보다 작게 만들어서 잘 안 보여요. 특히 유턴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유턴했다가는 벌점이 무려 20점이에요. 한 번의 면허 정지 위험에 처하는 거죠. 어떤 할아버지는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못 봤다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 노란불 얘기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노란불은 멈추라는 뜻이에요. 82세 정금순 할머니는 노란불에서 교차로를 통과했다가 과태료 5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으셨어요.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법이 바뀐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교훈은 단순합니다. 초록불이 오래 켜져 있다 싶으면 속도를 미리 줄이고 노란불이 켜지는 순간 무조건 정지선에 서야 해요.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예전에는 노란불에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뒷차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벌점 15점은 정말 큰 타격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노란불 단속이 특별히 엄격해진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스쿨존 근처 신호등에서는 노란불에서 조금이라도 진행했다가는 바로 과태료예요. 한 분은 노란불에서 멈춰야 한다는 걸 모르고 평생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만해요. 그리고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얘기도 해드려야겠어요. 요즘 배달 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오토바이도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단속 기준이 적용돼요. 헬멧을 턱끈까지 조이지 않으면 2만 원, 잠깐 인도로 올라가도 4만 원, 번호판이 가려져도 4만 원이에요. 심지어 무면허 킥보드 운전은 30만 원이라니까 정말 무서워요. 특히 손주에게 장난감처럼 킥보드를 사주셨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면허가 없으면 아예 탈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손주가 아무리 졸라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배달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급하다고 인도로 올라가거나 헬멧 끈을 대충 메고 다니시면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에 헬멧이 젖어서 턱끈을 느슨하게 메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단속 대상이에요. 어떤 분은 헬멧 끈까지 봐 하시는데 요즘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다 잡아내요. 헬멧을 썼어도 끈을 제대로 안 맸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바로 AI 드론 단속입니다. 이 드론은 하늘에서 조용히 차량을 촬영하면서 신호 위반, 벨트 미착용, 끼어들기, 속도 위반을 동시에 잡아내요. 운전자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내비게이션에도 안 뜨고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나중에 과태료만 날아오는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드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시는데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하늘 높이 떠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고요. 결국 피할 방법은 단 하나, 모든 순간 법규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드론은 특히 스쿨존이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많이 운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많은 곳이나 시내 중심가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안전벨트도 꼼꼼히 매시고 속도도 정확히 지키시고요. 더 무서운 건 이 드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어깨에만 걸쳐놓고 가슴까지 안 맸어도 다 잡아내요.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도 새로운 규정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곳도 이제는 단속 구역이 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소화전 주변 5m 버스, 정류장 앞뒤 10m, 교차로에서 5m 이내는 절대 주차하시면 안 돼요. 한 분은 30년 동안 여기 주차했는데 갑자기 왜 안 되냐고 하시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차할 때도 항상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심스러우면 조금 더 걸어가더라도 안전한 곳에 주차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억울한 단속 사례나 여기서 조심하세요 하는 정보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어느 지역에 드론이 자주 나타나는지 새로 생긴 단속 카메라 위치 같은 걸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안전을 위한 거니까 잘 적응해야겠죠. 다음에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먼저 차선 변경할 때는 깜빡이 켜고 3초 세고 진입하기. 점선이라고 해서 막 끼어들면 안 돼요. 뒤에서 빵빵거려도 참고 기다리시는 게 벌점 10점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유턴할 때는 무조건 앞차 순서 기다리기. 아무리 답답해도 옆으로 빠져서 먼저 돌면 벌점 15점이에요. 순서는 꼭 지켜야 해요. 세 번째, 노란불은 이제 정지 신호예요. 예전처럼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란불 보이면 바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 오토바이나 킥보드도 이제는 자동차처럼 엄격하게 단속해요. 헬멧 끈까지 제대로 매셔야 하고 손주 킥보드도 면허 없으면 안 돼요. 다섯 번째, 하늘에서 드론이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기.
언제 어디서 찍히는지 모르니까 항상 법규를 지켜야 해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과태료와 면허 정지 위기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과태료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위반 일시와 장소, 위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세요. 가끔 잘못 발송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 제기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너무 늦으면 안 받아줘요. 이의 제기할 때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더 좋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요즘 단속 카메라나 드론 기술이 워낙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반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할 때도 팁이 있어요. 고지서에 적힌 기한 내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20% 정도 할인해 주거든요. 늦게 내면 가산금까지 붙어서 더 많이 내게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까칠해졌나 하고 투덜거리기보다는 변화된 교통 환경에 맞춰서 우리도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변화들이 다 우리 안전을 위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더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특히 우리 또래는 젊은 사람들보다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까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는 게 좋아요. 급하게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과태료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세요. 자녀분들이나 며느리, 사위분들한테도 요즘 교통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손주들이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타고 싶어 할 때는 꼭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할아버지 시대에는 그냥 탔는데 왜 면허가 필요해? 할 수도 있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운전할 때는 여유를 가지세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과태료 한번 받으면 그 돈으로 기름도 여러 번 넣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급하게 운전해서 단속 당하느니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운전하기 전에는 항상 차량 점검을 해주세요. 안전벨트는 제대로 매는지, 사이드 미러는 잘 보이는지, 전조등은 켜지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런 작은 것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새로운 단속 카메라나 규정들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은 돼요. 혹시 운전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대중교통 이용도 고려해보세요.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도 많이 편해졌고 경로 우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만 운전하고 평소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만의 운전 팁이나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나도 이런 단속 당했어요 라든지 여기서 조심하세요 라는 정보들을 서로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가족들, 친구들, 이웃분들께도 도움이 될 정보니까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이런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운전은 항상 안전이 우선이에요. 과태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법규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